골목 끝자락 한평 남짓한 신발 수선방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툭, 툭, 툭. 72세 도식의 거친 손이 낡은 구두 밑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에게 이 소리는 심장 박동과 같았다. 문득 가게 문이 열렸다. 아들 준호가 들어섰다. 40대 후반의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정리하셔야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도식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구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40년을 두드려온 이 망치, 이제 멈추라는 걸까? 아버님, 요즘은 다들 새 신발 사잖아요. 수선은 거의 없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 선영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그녀의 눈빛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시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손가락,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굳어진 허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도식은 대답 대신 오래된 구두를 바라보았다. 다 닳아버린 굽, 여기저기 찢어진 가죽, 하지만 조금만 손대면 다시 걸을 수 있는 신발. 내 인생도 아직은 수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 그때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살 손녀 지민이 작은 손에 낡은 운동화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운동화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밑창도 벗겨져 있었지만 지민의 눈빛은 반짝였다. 제 신발 좀 살려주세요. 친구들은 버리래요. 하지만 저는 이건 버리기 싫단 말이에요. 지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도식은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치를 다시 움켜쥐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하지만 도식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 작은 구두방에서 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는 시간, 도식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끼.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한평 남짓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본드의 시큰한 향기, 기계유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도식은 작은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도구들, 마이너스 망치, 송곳, 바늘, 가위, 다양한 크기의 못들. 각각이 그의 손에 맞게 닳고 또 닳아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늘 그랬듯 새벽 6시에 나타났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도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구만요. 무슨 신발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는 검은 고무신 한 켤레를 내밀었다. 여기저기 갈라진 틈이 보였다. 이놈이 또 터졌어. 새로 사기는. 발이 이미 이 신발에 익숙해져 버렸네. 도식은 고무신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40년 경력의 눈으로 보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할지 한눈에 들어왔다. 걱정 마이소. 이건 금방 고쳐드릴게요. 1시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고마워요, 도식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사는 거야.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도식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고무 접착제를 발라 갈라진 부분을 메우고 작은 망치로 두드려 평평하게 만들었다. 툭, 툭, 툭. 리듬감 있는 망치 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오전 8시가 되자 골목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 시장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굽이 너무 닳아서요. 갈아주실 수 있나요? 도식은 구두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탈리아제 구두였다. 가죽도 좋고 만듦새도 훌륭했다. 다만 굽만 심하게 닳아있을 뿐이었다. 좋은 신발이네요. 굽만 갈면 몇 년은 더 신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사실 새로 사려고 했는데 이 신발이 발에 너무 잘 맞아서요.
신발은 발에 맞는 게 최고죠. 새 신발보다 발에 맞는 오래된 신발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젊은 남자가 나간 후 도식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신발은 발에 맞아야 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전 내내 간헐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단골들이었다.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신발 수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말이 아니야. 우리 막내가 결혼한다는데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대. 도식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공감의 말을,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 작은 가게는 단순히 신발을 고치는 곳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 삶의 무게를 나누는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도식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다. 선영이 싸준 도시락이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었지만 혼자 먹는 밥맛은 쓸쓸했다. 밥을 먹으며 도식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구석에 쌓인 구두들, 40년간 함께 해온 연장들. 모든 것이 그의 역사였고 그의 삶이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서너 명 정도. 그마저도 모두 나이 든 단골들이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도식은 가게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하루 매출을 확인해 보니 10,000원이 조금 넘었다. 전기료, 월세를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하지만 도식은 불평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삶 자체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도식은 평소와 같이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길 건너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몇 달 전 새로 생긴 대형마트였다. 밝은 네온 사인에 신발 할인 대잔치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다. 호기심에 며칠 전 그곳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수천 켤레의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운동화, 구두, 샌들, 부츠. 종류도 다양했고 가격도 저렴했다. 10,000원, 20,000원이면 새 신발을 살 수 있었다. 이제 누가 신발을 수선하려고 하겠어. 도식의 한숨이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쯤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손에는 아이 운동화를 들고 있었다. 수선 가능한가요? 어디 한번 보죠. 도식이 운동화를 받아보니 앞코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면 고칠 수 있어요. 4,000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4,000원이요? 마트에서 새 거 사면 10,000원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 신발 아직 많이 신을 수 있어요. 새 신발보다 발에 잘 맞을 거고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운동화를 다시 가져갔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도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내면 새 신발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낡은 신발을 고쳐 신을 이유가 있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도식은 골목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신발 수선점이 3곳이나 있었던 이 동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게만 남아 있었다. 첫 번째로 문을 닫은 것은 5년 전이었다. 김씨 아저씨가 운영하던 가게였다. 그는 도식보다 5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도시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전기료도 못 내겠더라고. 김씨 아저씨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두 번째로 문을 닫은 것은 작년이었다. 박씨 형님의 가게였다. 그는 도식과 동갑이었고 함께 이 일을 시작한 동료이기도 했다. 도시가 미안해. 나도 더 버틸 수가 없겠어. 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리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이 동네에서 신발 수선점은 도식의 가게 하나뿐이었다. 마치 멸종 위기의 마지막 한 마리가 된 기분이었다. 오후 늦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손에는 비싼 운동화를 들고 있었다. 혹시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운동화의 밑창이 살짝 벗겨져 있었다. 접착제로 붙이면 금방 해결될 수준이었다. 간단한 거네요. 10분이면 돼요. 2,000원만 주시면 되고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 새로 살까 봐요. 어차피 이것도 작년에 산 건데. 아직 충분히 신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운동화도 패션이잖아요. 작년 모델 신고 다니기는. 그냥 새로 살게요. 젊은 남자가 나간 후 도식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패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걷기 위한 도구였다. 언제부터 신발이 패션 아이템이 된 걸까?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다. 도시가 요즘 장사 어때? 그냥저냥 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야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신발을 왜 그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한 켤레 사면 몇 년씩 신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에 도식은 깊이 공감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물건을 소중히 여겼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끝까지 고쳐서 썼다. 버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멋있는 시대가 되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도식은 생각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난 걸까? 길 건너 대형마트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도식에게는 무척 차가워 보였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도식은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평소 혼자 먹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아버지, 요즘 가게 일은 어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냥, 그렇지 뭐. 도식은 대답을 피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번 주 매출이 6만 원에 불과했다. 월세 30만 원, 전기료 5만 원을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 선영이 입을 열었다.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의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뭔데? 요즘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선영의 말에 도식은 움찔했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가족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나 보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셔야 해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매일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저희 마음이 아파요.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10살 지민이 할아버지와 아빠의 눈치를 살펴봤다. 선영이 중재에 나섰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님, 저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용돈도 드릴 테니까요. 도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용돈을 왜 줘? 나도 아직 벌어서 살 수 있어. 아버지.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누가 신발을 수선해요? 다들 새로 사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손님이 몇 명이나 와요? 그 말이 도식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 일밖에 모르거든.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일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쉬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지민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슬퍼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신발 고치는 게 좋으신데 왜 그만두라고 해요? 어린 손녀의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민아, 어른 일이니까 넌 모르는 게 좋겠어.
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신발 고쳐주시잖아요. 새 신발보다 더 편하고 좋은데요. 지민의 순수한 말에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지민아, 고마워.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손자 키우는 재미로 사세요. 요즘 퇴직하신 분들 다들 그렇게 살아요. 퇴직. 그 단어가 도식에게는 무척 낯설었다.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서 퇴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는 평생 자영업자였다. 신발 수선이 그의 전부였다. 생각해보겠다. 도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와 선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진짜 생각해보실 거죠? 그렇다고 했잖아. 하지만 도식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했고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신발 수선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의 삶 자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돌이켜보았다. 20대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첫 번째 손님을 받았을 때의 떨림, 결혼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무게감, 준호를 키우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 작은 신발 수선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였다. 정말 이제 끝인 걸까? 도식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도식은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할 때인 걸까? 오전 10시쯤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앞에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한때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 같았는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기억 안 나시는 것도 당연해요. 20년 전에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제야 도식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학생. 매일 낡은 교복 구두를 신고 다녔던 아이. 아, 민수구나. 이제 다 컸네. 네, 맞아요. 전 기억하고 계시네요. 민수라고 불린 남자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구두 밑창이 뚫어져서 비 오는 날 발이 다 젖었다고 울먹였던 애 아니야? 맞아요. 그때 사장님이 새 밑창 달아주시면서 이제 비가 와도 괜찮다고 하셨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새 신발을 사줄 수 없던 부모님, 구멍난 구두를 부끄러워하던 어린 민수. 그런데 뭔 일로 왔어? 이 동네에 안 사는 걸로 아는데. 오늘 회사 일로 이쪽에 왔다가 옛날 기억이 나서 들렀어요. 그때 고쳐주신 구두 덕분에 대학 입시 면접 잘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했어요. 당시에 저한테는 유일한 구두였거든요. 그 구두 신고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신발이 참 깔끔하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고쳐주신 덕분이죠. 도식은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민수가 들고 온 구두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죽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사장님이 이 구두는 아직 살릴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정말 새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요. 민수의 말에 도식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고친 신발이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은 뭐 하고 있어? 회사 다녀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때 대학 잘 들어간 덕분이죠. 대단하네. 그런데 오늘은 왜 여기까지? 민수가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이 생각났어요. 사장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어떤 것이든 완전히 망가진 건 없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 언제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식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하지만 그것이 20년 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장님처럼 끝까지 해보려고요.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도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요즘 가족들에게서 듣던 말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다. 민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그때 그대로예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쭉 여기 계실 거죠? 그 질문에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전 가족들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민수가 도식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혹시 문 닫으실 생각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걱정을 해서. 안 돼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이곳이 없어지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같은 사람들? 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곳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신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도식은 민수의 진진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민수가 나간 후 도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였다니. 오후에는 또 다른 옛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여기서 웨딩 슈즈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요. 아, 도식이 기억을 더듬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40대 초반이었을 때다. 결혼식 전날에 굽이 부러져서 울면서 왔었는데 사장님이 밤늦게까지 고쳐주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났다. 하얀 웨딩 슈즈에 굽이 부러진 상태였는데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서 새로 살 시간이 없었던 신부. 아, 맞다. 그때 정말 급했었지. 밤 12시까지 작업했던 것 같은데. 네.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 올릴 수 있었어요. 그 신발 신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성이 환하게 웃었다. 애들도 둘 낳고 이제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쪽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들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동네까지? 큰애가 근처 대학에 다녀서요. 가끔 이쪽에 올 일이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는데 인사라도 드려야죠. 그녀도 민수와 마찬가지로 도식의 일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다. 단순히 신발을 고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지켜준 것이었다. 저녁 무렵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이분은 여전히 이 동네에 사는 단골이었다. 도시가 요즘 어떠냐? 그냥 그래요. 할아버지는요? 나야 뭐. 그런데 말이야, 요즘 소문을 들었는데 가게 그만둔다는 게 사실이야? 도식이 놀라며 물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자네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신발을 고치냐고. 요즘은 다들 새로 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새 신발보다 발에 맞는 옛날 신발이 더 편하다고. 자네가 고쳐주는 신발이 최고야. 할아버지의 말에 도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가족들은 그만두라고 하고 옛 손님들은 계속하라고 한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할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래도 자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3명의 옛 손님들이 찾아와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단순히 신발 수선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각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식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주말 오후 도식은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토요일 오후임에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수와 다른 옛 손님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10살 손녀 지민이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있었다. 지민아, 어떻게 혼자 왔어? 아빠, 엄마는? 엄마가 마트 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운동화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좀 고쳐주세요. 도식이 운동화를 받아보니 상태가 꽤 심각했다. 앞코 부분이 찢어져 있고 옆면도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다. 밑창도 일부가 벗겨져 있었다. 이거 많이 망가졌네. 새로 사는 게 어떨까? 싫어요. 이 신발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시면 새 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지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어린 손녀의 눈에는 의심이나 계산이 전혀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를 믿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한번 고쳐보자. 도식은 작업대에 운동화를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랜 경험으로 보니 충분히 수선 가능한 상태였다. 지민아, 이 신발이 왜 이렇게 좋아? 할아버지가 작년에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신었는데 발에 딱 맞아요. 그리고 지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새 신발 자랑할 때 저는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신발이라고 자랑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신발을 잘 고치신다고요. 그 말에 도식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네? 친구들도 신기해해요. 요즘은 다들 새 신발만 신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신발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도식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지민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할아버지가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40년 넘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서툴렀어. 40년이나요? 우와. 그럼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럼. 아빠가 너만 했을 때부터 이 일했지. 도식은 찢어진 부분을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했다.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촘촘하게 꿰맸다. 할아버지, 손이 안 아파요? 안 아파. 익숙해서. 사실은 요즘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자주 아팠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나서 찢어진 부분 수선이 끝났다. 이제 벗겨진 밑창을 붙이는 작업이 남았다. 지민아,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본드 냄새가 좀 날 거야. 괜찮아요. 저는 이 냄새 좋아해요. 할아버지 냄새 같아서요. 지민의 순수한 말에 도식은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다. 본드를 발라서 밑창을 붙이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이에 지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뭐라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다 옛날 사람이래요. 요즘은 다 새 것만 사는 게 맞다고. 그 말에 도식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지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할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아직 쓸 수 있는 걸 왜 버려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시면 새 것보다 더 좋은데요. 지민의 말에 도식은 감동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수선이 완료되었다. 찢어진 부분은 말끔히 꿰매어져 있었고 밑창도 단단히 붙어 있었다. 거의 새 신발처럼 보였다. 와, 정말 새 것 같아요. 지민이 신발을 받아들고 감탄했다. 이제 신어봐. 지민이 운동화를 신고 가게 안에서 뛰어다녔다. 완전 좋아요. 발에 딱 맞고 푹신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식은 뿌듯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였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얼마예요? 지민이한테 무슨 돈을 받아? 아니에요. 엄마가 돈 드리라고 했어요. 지민이 작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너무 많아. 5,000원만 받을게.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고쳐주셨는데 5,000원만 드리면 안 돼요. 어린 손녀의 당당한 말에 도식은 웃음이 났다. 그럼 10,000원 받을게.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한테 용돈 주는 거야. 네? 할아버지 용돈이요? 지민이 활짝 웃으며 돈을 건넸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다. 아이고, 지민이가 여기 있었네. 혼자 어떻게 왔어? 엄마, 할아버지가 제 신발 정말 예쁘게 고쳐주셨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신발을 보여줬다. 선영이 신발을 보더니 감탄했다. 와, 정말 새 것 같네요. 아버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을. 지민이가 이미 줬어요. 선영이 지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민아, 할아버지께 잘 인사드렸어?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신발 평생 신을 거예요. 지민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도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해온 일의 진짜 의미를.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40년을 해온 것이었다. 지민과 선영이 나간 후 도식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그래, 내 인생도 아직 수선할 수 있구나. 그날 밤 도식은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다. 지민의 운동화를 고치면서 느꼈던 그 뿌듯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벽에 걸린 도구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역사였다. 문득 가게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세요? 늦었는데. 응,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준호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앉아라. 도식이 준호에게 의자를 내밀었다. 부자가 이렇게 가게에서 둘만 대화하는 것은 오래간만이었다. 준호야, 너는 이 가게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40년간 고생하신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야?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신발을 수선해요? 차라리 편히 쉬시면서. 준호야. 도식이 준호의 말을 끊었다. 오늘 지민이가 왔었어. 네, 선영이가 말했어요. 신발 고쳐달라고. 그 아이 표정 봤니? 내가 고쳐준 신발 신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또 깨달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신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도식은 며칠 전 만났던 민수와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를 준호에게 들려주었다. 자신이 고친 신발이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힘이 되었는지.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몰랐어. 내가 그냥 신발이나 고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의 추억을 고치고 희망을 고치고 있었던 거야.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나도 안다. 돈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도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준호야, 너는 어렸을 때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다른 아빠들은 일찍 들어와요라고 했지. 준호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잘 기억이. 아빠는 이 일이 좋아서 해.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한 줄 몰라라고 했어.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민이가 고쳐준 신발 신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40년 전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나더라. 아버지, 물론 가족들 걱정도 이해해.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장사도 안 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겠어. 도식이 일어나서 벽에 걸린 망치를 내려다보았다. 이 망치 봐. 40년간 내 손에 있었어. 수만 번을 두드렸지. 이제 나한테는 몸의 일부 같아. 준호도 일어나서 아버지 옆에 섰다. 그럼 계속 하실 거예요? 응. 하지만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요? 주 3일만 가게 열까 해. 월, 수, 금만. 나머지 날은 집에서 쉬고.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래. 너희 말도 맞아.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하지만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주 3일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지민이 방학 때 가끔 여기 와서 구경하게 해줘. 그 아이가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설마 지민이까지. 걱정 마. 강요할 생각은 없어. 다만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게 해주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부자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40년간 이어온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흥,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이 일이 생명 같은 거였는데. 도식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알면 된 거지.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식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주 3일만 가게를 열겠다는 것, 나머지 날은 집에서 쉬겠다는 것. 선영이 안심하며 말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만두시기에는 아직 아까우셨을 테니까. 지민이 가장 기뻐했다. 와, 그럼 할아버지랑 더 많이 놀 수 있겠네요. 그래, 지민아.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줄게. 며칠 후 도식은 가게 문에 작은 안내판을 붙였다. 월, 수, 금 오전 9시 마이너스 오후 6시 영업. 안내판을 붙이고 나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번째 월요일 가게를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다. 도식 씨, 가게 문 안 닫는다며? 동네에서 난리였어. 3일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계시니까. 잘했어. 우리는 자네가 필요하다고. 그날 하루 동안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모두 가게가 문을 닫을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다. 오후에는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안 그만두시기로 했다며요? 주 3일만 하기로 했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도식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수요일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가방도 고쳐주세요? 가방요?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방인데 손잡이가 끊어져서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도식은 가방을 살펴보았다. 가죽 가방이었는데 품질이 좋았다. 손잡이만 새로 달면 충분했다.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로 신발을.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동네에서 가죽 다루는 건 사장님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도식의 일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신발뿐만 아니라 가방, 벨트 등도 고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금요일에는 지민이 친구들과 함께 왔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구경하고 싶다고 해요. 어서 와라. 아이들이 가게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우와, 도구가 정말 많네요. 이 망치 진짜 무거워요. 할아버지, 이걸로 정말 신발을 고쳐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보며 도식은 즐거웠다. 그는 간단한 작업을 시연해 보였다. 우와, 정말 마법 같아요. 아이들의 감탄사에 도식은 웃음이 났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주말이었다. 지민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준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선영도 동감했다. 정말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몇 주가 지나면서 도식은 자신의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졌다. 주 3일 동안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날은 충분히 쉬었다. 몸도 훨씬 편해졌고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어느 월요일 아침 도식은 평소와 같이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남성 한 분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기자인데 요즘 사라져가는 전통 직업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신발 수선업에 대해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식은 당황했다. 기자가 자신을 찾아올 줄이야. 저 같은 사람이 기사 거리가 되나요? 물론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켜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소중해요.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도식은 자신의 40년 경력, 신발 수선의 의미, 그리고 요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할 겁니다. 주 3일씩이지만요. 저를 찾는 분들이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도식의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멋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대단해요. 제 구두 좀 고쳐주세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도식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주 3일로는 모든 손님을 다 받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상담하고 정성스럽게 수선했다. 그것이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지민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자랑하기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나를? 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신발을 고쳐주셨다고 버려질 뻔한 신발들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지민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종이에는 작은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가 망치로 신발을 고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었다. 친구들이 다 신기해했어요. 요즘은 그런 일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라고 했어요. 버려질 뻔한 것들을 살려주는 영웅이라고요. 그 말에 도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니. 지민아, 고마워.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신발 수선을? 아니요. 버려질 뻔한 것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요. 꼭 신발이 아니어도 돼요. 지민의 말에 도식은 깊이 감동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의 진정한 의미를 어린 손녀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식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지민이가 나를 영웅이라고 했다. 4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영웅이라. 나는 그냥 신발이나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신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추억을 고치고 희망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주 3일이지만 정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는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40년의 경험과 지혜로 또 다른 40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에필로그. 1년이 지났다. 도식의 신발 수선방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주 3일만 영업하지만 늘 손님들로 붐볐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 환경을 생각해서 추억 때문에 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도식은 건강해졌다. 적당한 일과 충분한 휴식 덕분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75세가 된 도식은 여전히 망치를 들고 있었다. 툭, 툭, 툭. 그 소리는 여전히 그의 심장 박동과 같았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도식의 신발 수선방 마이너스 1974년부터 당신의 발걸음과 함께. 그 아래에는 지민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망치로 신발을 고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려질 뻔한 것들을 살려주는 마법사. 창밖으로 골목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세월은 변해도 이 구두방은 여전히 그의 집이자 그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도식은 망치를 마지막으로 높이 들었다. 툭. 그 소리는 사라져가는 구두방의 종소리 같았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심장 박동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정한 끝은 없다는 것을. 무엇이든 정성과 사랑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신발도, 추억도, 꿈도, 그리고 인생도. 도식의 신발 수선방에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